모두가 널 응원하고 있어.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가 뒤에 있다는 걸 기억해.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그룹. 승점 관리가 완벽히 지금 석점짜리 게임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자, 마의 공격 들어갔어요. 득점이군요. 자, 이번 시즌 8연패 중인 수원 현대건설 그리고 4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화성 IBK 기업은행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열린 다시 수원입니다. 이번 시즌 6위 수원 현대건설과 2위 화성 IBK 기업은행의 경기를 이숙자 위원과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팀이 이번 시즌 두 번째로 만나고요. 역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1라운드를 졌습니다만 네. 배키를 빼고 오늘 새로운 외국인 선수 마야 선수가 지금 첫 경기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야 선수가 들어와서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현대건설이 IBK 기업은행뿐만이 아니고 다른 팀들 상대로 활약을 많이 펼치지 못하면서 전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현재 마야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공격력을 좀 더 높여주고 있는 현대건설이고 실제 오늘 경기 지금 50%의 공격 성공률로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반에 마야 선수가 지금 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격 성공률이 50%의 후위 공격만 2개 8대4로 앞서고 있는 현대건설인데 과연 오늘 현대건설이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요? 리스가 됐습니다. 원아이 시간차 득점 백목화. 이런 빈틈을 사용하는 플레이를 지난 경기에도 이나연 세터가 순간순간 사용해주면서 백목화 선수의 공격 성공률을 좀 끌어올려줬는데 네. 오늘도 모든 시선들이 다른 쪽으로 빠져 있을 때 백목화 선수를 초반부터 사용을 해줍니다. 확실히 백목화는 이번 시즌에 본인의 몫을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5대8입니다. 이기긴 이겨서도 지난 경기 원아이 선수 몸이 강력하지 않았는데요. 리스가 됐습니다. 호의 공격 네. 득점이에요. 초반에 공격은 굉장히 탄력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위에서만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마야 선수인데 지금도 분명히 시간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다영 세터와 맞추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듯 하지만 지금 우선 높게 주면서 좀 의도적으로 마야 선수에게 높게 가져가 주면서 이 특유의 탄력 또 점프력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팀과도 약 한 4일 정도밖에 호흡을 못 맞춰봤을 텐데요. 대각 공격 득점의 고예림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고예림 선수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직선도 잘 때리는 선수지만 특히 이번 시즌에 대각 쪽 공격을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는 고예림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9.6득점 이번 시즌에 14득점을 이상 넘고 있는 고예림 선수고요. 6대9 자 브로킹이 막히는군요. 네. 이번엔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막혔지만 일단 하나 막혔다고 해서 흔들릴 것은 아니고 일단 네. 마야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믿음이 갔기 때문에 어려운 공을 마야 선수에게 좀 힘들게라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1라운드 때도 김희진 선수가 브로킹 2개가 있었는데 오늘도 한 개를 잡고 있습니다. 우선 리스는데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자 2단 연결 약간 머리 짧아요. 따라가는 어나이. 자 그대로 3단 넘기고 있습니다. 정성 받고 지성공 연타 직접 넘기는데요. 자 마지막에 때리나요? 수비 받았고요. IBK 기업은행 자 볼이 약간 낮았습니다. 반대편은 현대건설 마이나 성공. 네.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꼭 필요했었던 현대건설인데 네. 그리고 또 마야 선수가 성격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수들도 이 팀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네. 후위 공격력 좋습니다. 본인의 인터뷰에서도 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IBK 이야기하고 기업은행 있는데요. 팀에서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야 선수의 공격 이전에 지금 다이빙 딕을 했던 볼이 이 수비가 성공됐는지 실패됐는지를 묻는 이정철 감독의 비디오 판독. 이 장면일 건데요. 네. 김현변이 몸을 던지는 상황이고 약간이라도 이제 바닥에 닿았다면 볼 데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독이 됐을까요? 네.
확인 결과 수비 실패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득점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김연견의 수비 범실로 판독됩니다. 그렇습니다. 손끝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코트와 같이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김연견 이번 시즌에 리시브나 디그 면에서 상당히 많은 그 수비의 위치를 네. 해야 되는 선수인데요. 이제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한점 살려줍니다. 브라카운 만듭니다. 블로킹 절대 빨리 떠주면 안 되는 스타일입니다. 뭐 블로킹은 천천히 뜨면 천천히 뜰수록 좋지만 마야 선수가 지금 점프를 뜨면서 쭉 올라가는 상황에 네. 같이 떠주면 안 되거든요. 내려오면서 맞게끔 떠줘야겠죠. 우선 마야 선수가 이 검은 피부의 선수들이 갖고 있는 탄력을 뭐 그대로 유감없이 초반에 그렇습니다.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갖고 있는 김연견 왼쪽 브로킹 득점. 김희진인가요? 김희진과 백목화. 그래서 지금은 때리기 좋은 공이 블로킹하기도 좋다고 타이밍 맞추는 데는 지금 김희진 선수가 와서 멈칫해서 본인이 맞춘 게 아니고 런닝 스텝으로 밟는 그 하나 둘 스텝에 아주 딱 맞았습니다. 초반에 블로킹 득점으로만 2득점하고 있는 김희진 선수고요. 서브가 좋은 백목화 몸으로 견딥니다. 오픈. 마지막에는 디그를 하지 못합니다. 확실히 마야 선수가 들어오니까 공격적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전에는 한 방에 끝나지 않아서 공격 결정력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공격 최하위인 현대건설인데 네. 일단 마야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 이다영 세터와의 호흡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괜찮거든요. 황현주가 웜업존에 가 있고요. 황현주 자리에 마야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초반에 좀 분위기를 바꿔줍니다. 리스브 됐습니다. 백목화 비석동 터치아웃 됐습니다. 상대 블로킹이 좀 높다 생각하면 좀 빈틈이 있을 때 조금 낮은 선수들이 있을 때 네. 우선 단순하게 가기보다는 세트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속공도 사용을 하면서 블로킹 라인을 좀 흔들어줘야 됩니다. 현대건설이 파란펜을 끊을 수 있는 키워드는 오늘 기업은행의 김희진을 막는 거예요. 그렇죠. 고예림 선수가 침착하게 서브를 준비합니다. 리스브 되었습니다. 페인트. 자, 받아올리는 이나연. 볼이 약간 짧았는데요. 그러나 터치아웃 됐습니다. 어나이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보기엔 컨디션이 아주 100% 올라온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뭐 호흡도 맞지 않았지만 이정철 감독도 하는 이야기가 지난 경기도 어나이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몸이 무거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견디다 보면은 기회가 올 건데요. 직접 넘기고 네. 있는 화성 IBK 기업은행. 김주영 선수가 리시브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버텨줘야 됩니다. 초반에 12대 11로 분위기를 다시 뺏어왔는데요. 빨리 공격 준비 빨리 해야 된다. 김혜진의 득점. 자식의 미래란 말이지. 빨리 뜨라 그래. 속공 써. 전혀 견제 안 하니까. 때릴 수 있는 자리에 뜨라. 알았지? 우리가 해야 돼. 자, 네. 마지막 경기가 지난 한국생명과의 경기였습니다. 11월 14일 경기가 오늘이 11월 24일 경기니까 충분히 휴식이 있었던 이도희 감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간적으로 또 타이밍적으로 잘 맞았던 게 마야 선수가 오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고 네. 지금 이도희 감독이 이야기하기를 기회가 되면 정시영 선수를 좀 써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김희진 선수가 지금 사이드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중앙을 놓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좀 흔들면 그런 브로킹도 좀 약화가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에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에 오나이 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만 이동석 공 득점. 네. 짧은 이동인데요. 그렇습니다. 기습적인 운영은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더 높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었죠. 초반에 키 플레이어는 현대건설은 마야 선수고요. 기업은행은 김희진 선수입니다. 일단 끊어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리시브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일단 뛰어놔줘야 됩니다. 고일림 서브 약간 길어요. 자, 넘어온 볼 그대로 3단 길게 넘기고 있는 황민경. 어느 쪽인가요? 오픈! 네. 득점. 자, 지금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이 끌어올렸던 분위기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그래서, 시즌에 네. 비득점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수비나 리시브나 디그나 하위권에 처져 있는 현대건설 아니겠습니까? 14대 11. 다시 한번 이다영 오른쪽에 마야 득점. 그렇죠.
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뚫어줄 수 있는 공격수 한 명은 믿을 수 있는 공격수가 생겼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 받는 거, 공격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 받는 부분에서도 많이 흔들렸던 현대건설인데 그러니까 정확도보다는 일단 완전 범실을 좀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뛰어만 놓으면은 마야 선수에게 좀 기회를 볼 수 있겠네요. 자, 대각선 득점. 좋아요. 네. 지금은 충분한 각을 만들었던 어나이. 어나이 선수도 점프 좋은 선수고 타점도 좋고 지금은 어나이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각 코스입니다. 네. 이번 시즌 오픈 공격 부분 4위를 달리고 있는데 38.2%. 마지막에 아주 완벽한 각도를 만들었던 어나이의 공격입니다. 김민준의 서브, 김주영 받고요. 직접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공격적인 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김주영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받는 부분에서만 조금 더 버텨줘야 되겠죠. 이번 시즌의 현대건설 지난 경기와 오늘 경기 확실히 좀 색깔이 다른데요. 우선 뚫어줄 선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한 곳에서 많은 득점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만 된다면 충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수 13대 15. 자, 주로 목적 서브를 얻고 있는 마야. 자, 왼손으로 칩니다. 다시 한번 공격 준비. 그러나 왼쪽 받아 올리는 기업은행 커버를 하지는 못하는군요. 네. 지금은 선수들이 얼음이 됐어요. 이 정도 공은 움직이면서 받아줘야 됩니다. 초반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본인의 분위기로 바꾸고 있는 기업은행 16대 13으로 석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수원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초반에 새로운 외국인 선수 밀라그로스 콜라 선수, 마야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현대건설이 앞섰다가 지금은 어나이 선수가 6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뺏어온 IBK 기업은행. 등록명이 마야 선수고요. 네. 스페인 국가대표를 했다고 하고 레프트와 라이트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제 라이트로 등록이 됐고요. 30살에 180cm. 김연경이 뛰고 있는 터키 리그에서 뛰다가 국내 리그로 들어왔는데요. 네, 터키 리그의 좀 하위권에 있는 팀에서 이제 경기를 뛰다 온 선수인데 네. 우선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현재도 지금 범실도 하나도 없고 공격 성공률이 60% 중반대입니다. 그렇군요. 터키 닐리페르 팀에서 뛰다가 이제 국내 현대건설로 입단한 마야 선수. 과연 팀이 지금 8연패잖아요. 맞습니다. 연패를 끌어줄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연패선의 서브. 자, 리스브 합니다. 성공 득점. 네, 들어왔어요. 네. 유일하게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분이 속공 부분입니다. 현대건설이 속공 부분 1위에 올라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양효진 선수의 지분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살려줘야겠죠. 반대로 이동 공격은 최하위에 떨어져 있는데 네, 양효진 말고 가운데 다시 한번 흔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모습이 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14대 16. 고유민의 서브. 이동 공격. 연결을 하는데요. 자, 마야가 짧게 벌을 넘깁니다. 이번엔 왼쪽. 자, 대각 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야. 수비 좋네요. 박상기의 수비. 오나이. 자, 볼을 살립니다. 이번엔 오른쪽입니까? 다시 한번 마야. 가로막히는군요. 자, 이제 기업은행 선수들도 어려운 상황, 수비가 됐을 때 끊어줘야 될 때 찾아가는 블로킹 라인이 이제 1순위가 마야 선수로 길을 잡고 있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다른 공격수가 얼마나 같이 활약을 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마야의 백어택을 김소지가 가로막기 득점. 오나이 서브는 범실. 어나이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이 점프 스파이크 서브를 넣어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완벽한 모습은 아니는데 시도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2점 차이니까 충분히 현대건설이 좀 추격 가능권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효진도 서브가 까다로운 선수인데요. 양효진의 서브. 레시브 됐습니다. 박상미. 자, 연결이 좋지 못했는데요. 하이볼. 자, 살렸어요. 넘기네요. 다시 한번 사택. 고예림 그리고 가운데 고이 터치아웃 네. 됐습니다. 지금 뭐 연속된 경기를 하고 있고 어나이 선수도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분위기나 흐름을 탈 수 있는데
지난 경기 뭐 5세트에 올라오긴 했지만 좀 떨어져 있는 컨디션을 이런 찬스성에서 원블로킹을 내주면서 좀 네. 끌어올려줄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어나이 선수의 오늘 경기의 첫 번째 후위 공격이 나왔는데 후위 공격 보면 오비를 달리고 있는 어나이 선수.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최수빈 선수입니다. 서브하면서 수비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이번 1세트의 초반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왼쪽 받아올리는 기어브랜 어나이. 자, 브로킹 바운드가 됐습니다. 왼쪽에 코에림 득점이에요. 고예림 선수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티는 힘 워낙에 뭐 지난 시즌에도 좋아졌다는 평을 들었는데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이게 체력적인 부분이 워낙 강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몸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본인이 좀 버텨줘야 된다는 말을 이정철 감독이 해줬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어브렉 서브 이석공 빠르게 갔죠. 네. 황민경. 마야 선수나 김주영 선수에게는 조금 더 높게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황민경 네. 선수에게는 또 빠르게 스피드로 토스를 해주고 있죠. 개인들의 성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연결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초반에 이다영 선수도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선택이 괜찮습니다. 자, 목적성 넣었습니다. 박상미 그리고 가운데 호의적으로 받아올리는 고유민 그리고 마야 어나이 고예림 득점. 고예림 선수가 노련해지기까지도 했고요. 특히 고예림 선수가 공격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1라운드 마칠 때 공격 성공률이 공격 종합 1위였었는데 지금 네. 현재 현재 4위에 올라와 있는데 리시브 점유율 성공률까지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40.6%니까요. 여자 선수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공률이에요. 시간 차! 들어왔어요. 코찬조! 코스 굉장히 좋았고요. 저 높을 때는 높게 가더라도 세트 플레이 해줄 때는 지금처럼 이 섞어가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네. 상대 블로킹하는 선수들의 타이밍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까지는 이런 패턴의 공격이 안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못 나왔었잖아요. 달라진 현대건설 오늘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선적으로 고예림 맞고요. 개인 시간차 성공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황민경 선수가 서브를 비교적 굉장히 잘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또 고예림 선수가 잘 받으면서 또 공격 득점까지 이뤄졌고요. 초반에 김민지 선수가 비교적 손쉽게 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은행입니다. 네, 21대 17. 고예림 서브 바깥쪽 살짝 나갔고요. 저는 득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위치에서 봤을 때는 좀 안쪽으로 들어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 지금 라이즈맨이 깃발을 올렸는데요. 18대 21이 됩니다. 정시영 선수의 서브. 그러니까 뒤지고 있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현대건설이에요. 에스테드 오른쪽으로 자 유어브로킹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대로 3단 넘기고 있는 김주양. 공격 옵션을 말하고 있는데요. 왼쪽 강타 터치아웃 만드는 어나이. 호흡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어나이 선수의 파워와 스피드까지 살아나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볼 비팅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가끔은 정말 이러다가 이 공이 터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하게 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양효진이 전진적으로 맞고 있는데 뭐 전혀 의식하지 않고 각도를 만들고 있는 어나이 선수의 모습이고요. 길게 터지면서 이런 코비는 참 좋죠. 그렇죠. 이다영 선수와 양효진 선수의 속호흡이 나쁘지 않고 좋기 때문에 특히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네트 근처가 아니고 조금 떨어질 때도 본인이 잘 맞는 선수가 있으면 네. 우선 믿고 올리게 돼 있거든요. 오늘 양효진이 두 자릿수 득점만 한다면 충분히 오늘 현대건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브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서브 범실이 나오긴 했는데 범실을 많이 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큰 범실은 많이 없는 선수예요. 네. 23대 19. 오늘 V리그 첫 경기를 갖는 스페인 국적의 마야. 옆에서 자 살짝 넘기고요. 세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네. 마야 선수가 후위 왔을 때 수비 가담을 해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선
세터 공격수 호흡처럼 수비와 블로킹 간의 호흡 그런 건 약속되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네. 그런 이 디테일한 면에서는 아직까지 서로의 약속이 돼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나이 선수는 수비 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죠. 그렇죠. 24대 19. 까다로운 여메슨 서브 안강의 득점이에요. 결국에는 세트를 뺏어오고 있는 IBK 기업은행의 여메슨 세터 25대 19로 1대0을 만드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네, 블로킹도 괜찮았고 초반에 가져가는 블로킹 그리고 팽팽하게 나가다가 고예림 선수의 서브 목적 타성 서브가 들어가면서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흐름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브 득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서브의 선택이 좋았던 기업은행입니다. 서브와 브로킹에서 IBK 기업은행이 앞섰던 1세트 경기였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줬던 모든 건 사라져. 사람들 표정을 둘러봐. 심장이 뛰긴 할까. 거울 속에서 뛰쳐나와. 뛰어올라. 1, 2, 3, 4, 5, 6, 7, 8 높이 올라.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오빠랑 도드람 친구랑 도드람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신선하게 한돈 중에 한돈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진짜 맛있어. 모두가 널 응원하고 있어.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가 뒤에 있다는 걸 기억해.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그룹. 윗빛 짱 좋아. 쉽게 국어 톡 번역. 성금할 때 말로만 짱 좋아. 위비가 좋아. 우리 모두 같이 써요. 위비 플랫폼. 위비. 연승과 연패 사이는 생각보다 큰 간격이 있어 보입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도드람 2018-2019 V리그 프로배구 여자부 2라운드 경기인데요. 현대건설이 초반에 마야 카드를 잘 활용을 했는데 결국 기업은행이 분위기를 뒤집었어요. 사실 공격력에서는 두 팀이 큰 차이는 없었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 다른 쪽에서 좀 받고 올리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호흡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기본기에 조금 더 힘을 써줘야 되는 현대건설입니다. 2세트는 고예림, 김희진, 이나연, 어나이가 준이 4번 자리, 김수지 등록하고요. 반대로 정시영, 마야 선수가 2번 자리고 고유민, 양효진, 이다영, 황민경 선수인데 지난 1세트 마야 선수를 좀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마야 선수가 공격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수비 면에서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물음표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 전체적으로 받는 거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세트는 김주영 선수가 나가고 그 부분을 고유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채워 나가려고 하는 이도희 감독입니다. 확실히 어나이 선수가 지난 1세트에 지금 9득점이나 기록하면서 많은 득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잘 읽어줬어요. 2세트입니다. 오늘 김희진 선수를 현대건설이 못 막으면 경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예림 선수도 꾸준히 해주고 있고 뭐 어나이 선수가 1세트에 잘해주고는 있는데 최근에 연승의 원인 또 그 하나를 뽑으자면 고예림과 김희진 선수가 지금 같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GS 칼텍스와의 경기 때는 그런 거 말이죠. 김희진의 서브 리스브가 잡혔습니다. 오른쪽에 봐야 칼을 막힙니다. 자, 1세트 초반에 보다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경기를 뛰면 뛸수록 상대방도 이 마야 선수에 대한 대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또 앞에 어나이 선수와 맞붙었기 때문에 어나이 선수의 타이밍과 높이가 좋았습니다. 대각선 쪽은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반대각선이나 직선 쪽은 브로킹이 좀 막히고 있는 마야 선수고요. 다시 한번 줍니까 이번엔 성공 득점. 깔끔하네요. 뭐 성공했죠? 속공에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양효진은 4득점차고 있고요. 이도희 감독의 눈빛이 다른 경기보다 더 매서워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8연패 중이고요. 확실히 좀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마야 선수가 V리그 첫 경기를 갔습니다. 서브 범실은 2개째인데 그러네요. 네. 범실이 많이 없는 선수라고 이때까지 본 경기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서브 범실이 좀 있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강한 서브를 구사하지 않습니다만 네. 플로터 서브인데 바깥쪽으로 2번 밀렸고요. 3대1. 이라인 셔틀 서브가 범실. 2대3이 됐습니다. 우선 마야 선수도 이 선수들 간의 적응도 적응이지만 또 이 스타 공에 대한 적응의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장 그리고 체육관의 환경, 분위기, 이 공에 대한 그런 느낌들 충분히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2대3입니다. 길게 이동을 하면서 네. 가로막혔죠. 그렇습니다. 김수희 선수가 뒤쪽으로 이동을 뛸 때 이미 현대건설 쪽에서는 길게 안테나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초반에 뚫을 때 김수희 선수가 뒤로 뛰면 긴 공격이 많기 때문에 상대도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키로 브로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황민경이 브로킹을 했어요. 자, 브로킹 됩니다. 커버가 넣습니다. 자, 빠르게 직접 넘겨놓고요. 이번에는 이 시간 차 다이빙으로 살립니다. 자, 지금은 종천이 겹쳤는데요. 페인트로 넘겼죠. 네, 살았어요. 가운데 시간 차입니까? 백목합니까? 이동합니까? 시석공 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나이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플레이를 잘해주는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강하게 가는 것만이 아니고 때렸다 놨다 하면서 지금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면서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는 사이에 또 약하게 가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즌 초반에 이정철 감독의 오나이에 대한 걱정은 기우였을까요? 엄살이었을까요?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4대3. 자, 리스가 잘됐고요. 호이 공격. 다시 한번 넘기는 볼인데요. 다시 한번 이번엔 가운데 개인 시간 차 반대편을 기어버려. 연결이 좀 길었죠. 넘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타를 때립니다. 타가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공격 성공입니다. 끈질기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정철 감독의 생각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보다 좀 끈끈해졌다, 버티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뒷심은 생겼는데 중간 힘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나이 선수의 부친입니다. 그렇습니다. 12월 초에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딸의 경기 미식 축구 예전에 했었다고 하더군요. 가르마키 득점. 네, 득점이죠. 백목화. 이 블로킹 득점도 물론 상대방의 호흡도 있겠지만 일단 연속돼서 어택커버 하면서 득점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타임아웃 이도희 감독. 자, 어택하면 천천히 해주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면 돼. 괜찮아 봐야 자식이 되는데 어택하봐 해줘. 자, 준비가 됐을 때 공격으로 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가자! 네. 지난 10일 동안에 이도희 감독이 바꾸고 싶었던 현대건설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었을까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공격력이 좀 결정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마야 선수가 그래도 좀 이전보다는 또 베키 선수보다는 좀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받아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공격만 문제가 아니고 공격까지 연결이 되려면 일단 받아야 되고 또 받고 나서 그 연결 동작을 좀 빨리 해주라는 이야기인데요. 6대3. 자, 어렵게 수비를 했고요. 고위 공격. 자, 연타로 돌립니다. 이나연. 빈선공 받아올리는 황민경. 자, 직접 넘기는 볼인데요. 다이빙 대거 마지막에는 넘겼습니다. 자, 스타팅 갔습니다. 마야. 수비 좋은데요. 호예림 다시 한번. 자, 호이 공격 준비하고 있고요. 천리적으로 네.
오늘 두 팀 모두 수비 능력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살립니다. 타이볼. 자, 타이볼 선수는 박상미 좋아요. 박상미가 오늘 잘해줍니다. 마지막에는 바깥쪽. 자, 양팀 모두 다 수비에 대한 집중력도 굉장히 좋았는데 양팀 모두 2단 연결에서 굉장히 급하면서 연결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지만 네. 박상미 선수가 오늘 대신해서 한지현 선수가 부상이잖아요. 대신해서 들어와서 수비 부분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온 한지현 선수를 대신해서 박상미가 오늘 리베로로 뛰는데요. 생각보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타! 나이스 브로킹! 블로킹이에요. 정시욱의 짜릿한 브로킹! 1세트도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점수나 분위기가 처진 현대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 그 분위기만 잡으면 충분히 오늘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 석점, 넉점 정도 떨어지는 분위기에서도 현대건설이 공격이 지난 경기까지 공격이 좀 안 됐는데 공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추격하는 힘이 생겼네요. 한 점 차입니다. 양효진의 서브. 자, 전달이 잡혔습니다. 받아올리는 양효진. 개인 시간차. 자, 페인트로 다이빙 디거 됐습니다. 고예림 성공. 강타 연타를 적절히 사용을 해가면서 상대방 수비수들이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하게 가면서 다리 힘이 풀리게끔 만들어주고 네. 또 강하게 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내리꽂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발전한 선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저는 고예림 선수가 아닌가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7대5입니다. 오른쪽인데 터치아웃 되었습니다. 자, 이 마야 선수의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라이트 후위 공격할 때도 우선 호흡을 맞춰가되 조금 더 높게 길게 세워서 뽑아줘야지 이 선수가 타점을 잡아서 힘을 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는 지금 호흡이 어느 정도 맞는데 라이트 후위 쪽의 호흡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가운데서 김희진 선수의 득점. 깨끗한 득점을 이번 세트에도 2득점째 뽑고 있는 김희진 선수. 8대6으로 기업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다른 생각 대방건설. 다시 수원체육관입니다. 이번 시즌 연패에 빠져있는 수원 현대건설을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외국인 선수 마야 선수가 들어왔는데 지난 1세트의 기록 라이트에서의 성공률이 33%, 레프트에서 100%, 점유율은 라이트에서 충분히 많았고요. 센터백 어택이 점유율이 27%, 성공률이 100%, 라이트 백 어택이 약간 좀 떨어지는군요. 그러니까 라이트 부분에서 아직까지 앞쪽으로 눈에 보이는 호흡은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네. 뒤쪽으로 가는 호흡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마야 선수도 이다영 선수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이다영 선수가 토스하는 모습을 봤을 땐 제가 보기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높은 공을 좋아하고 세워져 있는 공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올려주고 있는데 라이트 쪽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팀에 합류한 지 일주일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대목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오픈 하이볼 그렇죠.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 보면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이다영 선수도 무릎까지 써가면서 최대한 높게 올려주고 있거든요. 충분히 나이스 토스예요. 네. 타점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라이트 쪽에서까지 이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로테이션 상황에서 마야 선수 쪽으로 좀 공이 많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박민경, 박상민, 피석공, 가로막힙니다. 블로킹이죠. 네. 마야인가요? 블로킹 높이가 있는 선수니까 충분히 뽑아줘야 되겠고 또 마야 선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짧게 주면 틀어치기는 힘들겠죠. 네. 백희 선수도 득점은 많지 않았는데 이제 블로킹이 좀 좋았었는데 정시용과 마야 선수 단번에 강대타를 만들었습니다. 강한 서브 오라이가 직접 받았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쫓아가지를 못하면서 네. 김민진 선수의 터치아웃 득점. 김민진 선수도 중앙에서 속공과 이동보다는 지금 시간차 거의 큰 공격 위주로 공격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요? 어나이, 김희진, 고혜린 지금 큰 공격하는 선수들이 3명이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 성공률도 60%를 상회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페인트 이다현이 알아차렸고요. 공수 대결에서 어나이가 이겼어요. 지금은 강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타점을 잡아서 블로킹을 보고 그냥 힘 빼고 쭉 터치아웃을 유도하는 공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은행 선수들이 오늘 강약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나이 선수 아버지가 경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나이 선수가 실력이 느는데 굉장히 좋은 그 팀의 환경이다, 이런 이야기,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외국인 선수들이 우선 기업은행에 오면 네. 좀 성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점수로 2점 차. 자, 가운데로 잘라 들어왔는데요. 박상미, 어나이 세팅되었습니다. 시간 차. 커버가 됐는데요. 가로 막히는군요. 김희진이죠. 김희진 단독 막기, 혼자 막기. 김민 선수의 컨디션이 워낙 좋습니다. 이 블로킹도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이 손 모양이랑 또 버티는 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은 네. 커버조차 하기 힘들게 떨어지는 모습이죠. 오늘 브로킹으로만 3득점째를 올리고 있는 김희진 선수예요. 그렇죠. 오른쪽. 네, 지금 라이트로 가는 토스가 위로 쭉 뻗으면서 약간 멈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야 선수도 좋다는 사인을 좀 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서 공격이 잘 들어갔을 때 두 네. 선수가 이게 맞냐 확인을 하고 인지해주고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게 잘 맞으면 경기 중간에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그러니까 어려운 볼을 백호가 막았습니다. 개인 시간 차로. 네. 오늘 김희진 선수의 공식 기록을 보니까요, 브로킹 득점이 3득점에 11득점, 공격 성공률이 약 한 65% 가까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또 앞쪽에서 시간차하고 또 뒤쪽도 또 속공도 뜰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트릭을 한번 띄워주고 블로킹이 속아난 다음에 공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경기당 평균 13득점 이상을 기록해주고 있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수비대표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직선! 좋아요. 저 지금처럼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2단 연결 어느 정도 뛰어났을 때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선수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추격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수 간격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치고 나가줘야 되는 현대건설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10대 12. 자, 지금은 짧게 넣습니다. 서브 득점. 득점이네요. 마야 득점. 지금은 두 선수가 겹치면서 박상미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예림 선수가 덤볐거든요. 네. 두 번의 서브가 좀 길었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좀 짧게 서브를 넣은 것 같은데 그게 득점이 됐습니다. 이제 점수는 한 점 차이. 자, 지금은 너무 짧았어요. 범실됐습니다. 13대 11입니다. 그렇죠. 마야 선수가 본인의 입으로도 공격과 블로킹이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터키 네. 리그 있을 때도 서브에서의 큰 활약은 없었지만 블로킹 활약은 괜찮았습니다. 그렇군요. 13대 11. 상위권 팀들과는 경기를 안 했는데 중하위권 팀들과는 나와서 30% 이상의 공격 성공률, 점유율도 많이 가져갔고. 왼쪽. 자, 왼쪽에서 득점 좀 아쉬운 공격선입니다. 이단 연결 잡았습니다. 네, 성공이에요. 마야의 오픈 득점. 양효진 선수의 2단 연결도 굉장히 좋았고요. 하나씩 맞춰가는 모습인데 마야 선수가 그렇게 까다로운 공을 때리는 선수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대건설은 이번 시즌 그야말로 이번이 이제 처음이고요. 반대로 기업은행은 4연승을 하게 되면은 팀 분위기 완전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자, 흐름 끊었죠. 그렇죠. 지금도 이나연 세터가, 그러니까 세터들이 지금처럼 어차피 보이는 토스고 어차피 2명, 3명이 따라붙는 공이라면 지금 우리 공격수가 가장 좋아하는 공을 올려주는 게 최선인데 네.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면서 그 타점을 잘 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유타 대학교를 졸업한 어드라 어나이. 자, 서브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베테랑이죠. 그렇습니다. 김수지. 현대건설은 1세트에도 잘 따라붙는 상황에서 리시브에서 약간 흔들리면서 리듬이 뺏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세트도 지금 강한 서브가 아닌 상황에서
리시브를 버텨줘야 됩니다. 흰색 머리띠가 아주 눈에 띄어서 첫눈이 와서 흰색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15대 12입니다. 석공. 박상미가 자기 몫을 하고 있어요. 포위 공격 득점. 깔끔합니다. 어나의 포인트. 오늘 박상미 선수가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16대 12로 넉 점을 앞서고 있는 수원체육관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다른 생각 대방건설. 이번 시즌 8연패에 빠져있는 수원 현대건설. 하지만 마야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고 능력치를 뛰어넘는 책임감의 양효진과 어나이 선수. 양효진 선수의 두 어깨가 좀 가벼워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야 선수가 들어왔으니까요. 네, 이전보다는 양효진 선수가 속공뿐만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큰 공격을 중앙에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전보다는 좀 편안해 보이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또 양효진 선수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다영 세터의 몫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효진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이 점유율이 18% 정도. 오늘 양효진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38%. 조금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지난 경기까지 50%가 넘었거든요. 너무 잘해주고 있었죠. 중앙에서 50% 넘는 성공률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동안 잘 버텨왔습니다. 넉점 차입니다. 어나이 선수의 자 목격 서브인데요. 자 지금은 휘슬이 울렸는데 네, 포지션 폴트를 지적을 해주고 있죠. 위치 반칙이에요. 네. 이스코어 시스템 때문에 이번 시즌도 포지셔널 폴트를 뭐 정확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런 게 또 분위기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밀라그로스 콜라 등록명은 마야. 집에서 가족들이 마야 선수라고 불러서 본인이 마야로 불러주기를 원했다는 거거든요. 더블 받고 안쪽 다시 한번 행복한 커버를 하지를 네. 못했습니다. 지금도 수비 득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수비가 이전보다는 기업은행이 공격력은 강한데 수비 연결 부분에서 항상 이야기를 멘트를 했었는데 네. 오늘 박상미 선수가 수비를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한지현 선수가 없었는데 박상미 선수가 뭐 그 이상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아 파이팅도 좋은데요. 아주 야무지게 동료 선수에게 파이팅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어나이 이라연 오픈 공격입니다. 이번 기회를 넘겨내요. 자 어나이 받고요. 개인 시간차. 자 마야가 리스브가 되었습니다. 기어 브로킹 어디로 줍니까? 마야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이나연의 손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공이 감겨오지 않고 거의 일직선으로 약간 밀려오는 스타일의 구질이었기 때문에 네. 수비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야 선수가 지금 가만친다기보다 밀어치는 그런 그렇죠. 방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공끝이 살지 않고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네. 본인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좀 밀어치기 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볼을 일단 터치를 잘못하면은 그대로 뭐 터치아웃이 되잖아요. 그렇죠. 찍어 누르고 있는 어나이 선수입니다. 완전히 공 네. 위까지 타고 올라가서 지금 스파이크 득점을 했는데요. 어나이 선수가 다른 때와는 다르게 글쎄 힘차게 올라가서 빵 때리기보다는 좀 몸에 힘을 빼면서 오늘 굉장히 쉽게 득점을 한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지난 1세트에 9득점, 이번 세트에 7득점하고 있는 어나이 선수고요. 최수빈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넣고 있는 IBK 기업은행. 19대 13. 점수 차이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자, 받아올리는 최수빈. 자, 못 넘겼나요? 네, 넘기질 못했습니다. 네, 공격 범실입니다. 포인트 범실. 오른쪽에서 올려주는 것보다 지금처럼 왼쪽에서 올라왔을 때 중앙에 있을 때 사실 때리기는 그렇게 편한 공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위에서 처리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아니면은 볼을 달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자, 완전히 달리지를 못하면서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정지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현대건설. 백희가 많은 활약 못할 때 정지훈 선수 들어와서 경기당 평균 4.8득점.
신인 선수인데 참 경험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다영의 서브. 이동 속공 네. 득점. 자, 다양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되다 보니까 또 정지훈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나연 선수가 신인 선수 쪽으로 빠르게 돌려내는 모습이죠. 지난 1라운드 때 보니까요. 원하이 선수가 23득점, 김희진과 고예림 선수가 각각 11득점. 3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하면서 가볍게 3대0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공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에 아야! 네. 힘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밀고 나가요. 그렇죠. 지난 경기까지는 현대건설의 이 경기 내용이 좀 루즈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면 그래도 오늘은 좀 볼 것도 있고 좀 네. 파이팅이 이전보다 넘치긴 하는데 뭔가 모르게 계속 2%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국내 선수들이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잘 살린다면 충분히 분위기 만듦이 강해 보여요. 고예림. 고유민 선수가 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득점이 좀 소중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마야 선수 쪽에서는 득점이 나는데 그 외에 다른 큰 공격수가 지금 눈에 띄지 않다는 게 약간은 네. 좀 힘든 부분이죠. 이번 시즌 본인의 첫 득점을 신고하고 있는 고유민 선수의 포인트. 점수는 넉 점 차이. 자, 배달이 잡혔습니다. 가운데로 타점 네. 성공이에요. 타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에 타점이 좀 잘 잡히고 있는 김희진 선수인데 네. 오늘 유독 블로킹 위쪽에서 타점을 잡아서 또 다양한 플레이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의 시간차도 앞쪽으로도 갔다 지금처럼 뒤쪽으로 갔다가 계속 방향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김민지 선수가 좀 타점이 높아졌다는 느낌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가로막기 쫓아갑니다. 자, 그대로 길게 3단 넘겼습니다. 가운데로 파고들까요? 어떻습니까? 파고듭니다. 나이스 토스죠? 김희진의 득점. 여지없이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나이를 좀 쉬게 하고 가운데를 쓰고 있는 이나연 세터. 오늘 김희진 선수의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써야 돼. 이도희 감독. 앞쪽에서 써야 돼. 지금 전혀 안 보고 그냥 쟤한테 한단 말이야. 이 써 믿고. 불안하게 생각하면 더 불안해지니까 자신 있게 믿고 주란 말이야. 그리고 믿고 처리해주고. 알았지? 준비! 원하이 선수와 김희진 선수가 30득점을 합작을 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 공격 득점이 42득점 가운데 30득점을 두 명의 선수가 지금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득점이 네. 잘 되고 있는 기업은행이고, 반대로 현대건설 선수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감독이 지금 다독이고 있습니다. 마야 선수가 15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 득점이 4득점. 그게 중앙의 양효진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을 뚫지 못하면은 한 선수가 지금 좀 어려움이 그렇죠. 생기죠. 김혜진 오른쪽을 블로킹을 뚫었습니다. 뚫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뚫고 나가는 능력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2단 볼 처리를 마야 선수가 해주고 있다면 그러니까 많은 득점이 아니더라도 같이 해줘야 돼요. 왼쪽에서 좀 뚫어주고 또 양효진 선수가 있다면 또 양효진 선수를 시간차로 좀 더 활용을 해서 더 써주는 방법도 괜찮고요. 네. 또 정시영 선수가 있다면 정시영을 자꾸 이동시키는 그런 패턴이죠. 네. 브라카우스 만들었죠. 오늘 너무 편하게 득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편하게 득점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힘을 써서 어깨에 힘을 써서 때리기보다는 타점을 이용한 공격을 해주고 있고 지금도 앞에 양효진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리하지 않고 타점 잡아서 가볍게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표팀에서도 여러 번 훈련을 많이 하는 그런 상대니까 양효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김혜진 선수처럼 보여줍니다. 23대 17이고요. 김혜진 서브가 꽤 좋아 보입니다. 고유민. 그렇죠. 네, 왼쪽에서 득점이 나와줘야 돼요.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고유민 선수. 많은 득점을 하는 선수는 아닌데 그래도 고유민 선수가 왼쪽에서 한 방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있잖아요. 23대 18.
빨랐고 지금은 완벽한 타임은 아니었지만 고유민 선수가 굉장히 처리를 잘해줬는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는 볼은 블로킹하기도 쉽다고 했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좀 길다 보니까 네. 블로킹도 약간 빠른 모습입니다. 포항요중과 대구이고를 졸업한 고유민 선수 6시즌째를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초반에 3득점. 그냥 슬슬 이정철 들어갈 거야, 감독. 지금. 어? 그리고 마야가 처음에 서브 깔아서 막 때리다가 아웃 나가니까 지금 어떻게 때려? 짧게 때리잖아. 톡톡 때리잖아. 앞에 떨어지면 한 발 들어와. 한 발 들어와서 봐. 바로 돌려. 마무리 제대로 하라고. 네. 이렇게. 최근에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숙자 위원의 설명대로 1라운드에 졌던 팀들을 또 2라운드에 잡고 시작을 하고 있고 네. 오늘 경기 다음에 이제 11월 28일 화성에서 홈에서 흥국생명을 만나게 되는데 순위 경쟁, 초반에 선두권의 경쟁에서 오늘 경기를 꼭 승점, 석점을 따야 되는 그런 경기예요. 그렇죠. 연승은 좋지만 승리한 연승치고는 승점이 작기 때문에 네. 좀 승점을 채우는 데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두 경기가 승점이 0점밖에 브라카웃 득점에 그러니까 오늘 김수지 선수가 뒤쪽으로 길게 끌고 나간 공격은 모두 다 현대건설 블로킹이 잡혔다는 것은 네. 그만큼 상대가 김수희 선수가 뒤쪽으로 끌고 나가는 거에 대한 이 대비가 확실히 돼 있고 일단 김수지가 뒤로 뛴다 하면 길게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다른 플레이를 써줘야 됩니다. 네. 자, 지금 브로킹 뱉고 서브 범실인데요. 지금 주격이 강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범실이 좀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네. 24대20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염혜선. 지난 1세트 때도 염혜선의 서브가 잘 통했었는데요. 염혜선의 서브 어렵게 연결됐습니다. 오른쪽에 마야. 자, 받아 올리는 염혜선. 그리고 어나이 완벽한 공격입니다. 좋습니다. 어나이 선수가 오늘 굉장히 가볍게 득점을 하고 있고 앞에 양유진 선수가 있는데 네. 더 각을 대각적으로 크게 가져가면서 쉽게 하고 전체적으로 뭐 몸들도 가벼워 보이지만 박상미 선수가 이번 세트에 좀 보이는 그렇습니다. 좋은 디그가 많았습니다. 공격 18득점 가운데 어나이 선수가 8득점을 했고 김희진 선수가 9득점을 이번 세트에만 기록하면서 어나이, 김희진 두 명의 선수가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입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사람들 표정을 둘러봐 심장이 뛰긴 나할까 거울 속에서 뛰쳐나와 뛰어올라 1, 2, 3, 4, 5, 6, 7, 8 높이 올라 정든 날처럼 오빠랑 도드람 친구랑 도드람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신선하게 한돈 중에 한돈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진짜 맛있어.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윗빛 짱 좋아 쉽게 국어 톡 번역 성금할 때 말로만 짱 좋아 위비가 좋아 우리 모두 같이 써요 위비 플랫폼 위비 모두가 널 응원하고 있어.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가 뒤에 있다는 걸 기억해.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그룹. Ordinary, special with specialty. 모든 순간 스페셜하게 스페셜티 카페라떼. 별일 많은 세상에도 별일 없이 살아야죠.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잘들 논다 잘들 놀아. 얼마나 놀았길래? 놀라운데? 놀이로 생각하고 꿈을 찾게 하는 곳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꺾어버려? 아뷰! 맛있게 꺾자. 똑 부러지는 토핑 요구르트 비오트. 다시 수원입니다. 연패 중인 현대건설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콜라 선수는 지난 세트에도 10득점으로 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희진과 원하이 선수가 각각 9득점과 8득점, 특히 김희진 선수의 공격 효율이 70%, 득점면에서 18대 12로 앞섰던 IBK 기업은행이에요. 공격력에 있어서는 마야 선수가 점유율이 한 53%인데 성공률이 42%, 나쁘지 않은 성공률입니다. 네. 하지만 다른 선수 쪽에서 좀 성공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나마 고유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좀 득점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 왼쪽이면 왼쪽, 또 중앙에서도 조금 더 득점이 나와줘야 되고 네. 이제 밸런스 맞춰가는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써줘야겠죠. 이번 세트 끝나고요. 이다영 센터와 마야 선수가 계속해서 의자에 앉아서 네. 서로의 의견을 좀 교환을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코트에서뿐만이 아니고 세트 끝나고 어떻게든 세터와 외국인 선수는 단짝이 돼야 돼요. 네. 진짜 친해지면서 그 선수의 심리 부분까지 알아가면서 해야 진짜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통하는 사이, 그런 사이가 돼야 보지 않아도 정말 어려운 순간에 믿고 맡길 수 있고 어떤 공을 좋아하는지 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반드시 좀 친해지고 이야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의 약간의 변화라면은 지금까지 리베로를 했었던 한지현 선수가 허리 부상 때문에 오늘 수훈에 오지를 못했고 박상미 선수로 좀 대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박상미 선수가 전혀 그런 그 변화가 느껴지지 않게끔 잘해주고 있어요. 잘 묻어나면서 튀지 않게, 그러니까는 그 자리가 빈자리가 나면 그 자리가 티가 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오히려 디그면에서 수비면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게 좋은 디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전이 4번 자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맞붙을 확률이 높아지겠는데요. 이다영, 황민경, 정수영, 마야, 고유민, 양효진, 고혜림, 김희진, 이나연, 원하이, 김수지, 김곡화.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고유민 선수가 다시 또 2세트에도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네. 3세트에서도 나와주고 있는데 중간에 이도희 감독 이야기처럼 써줘야 돼요. 믿고 왼쪽도 좀 가끔 올려줘야 득점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고혜림 선수가 득점량이 다른 경기보다 많아지지 않았거든요. 혼자서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마야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넣기 싸움에서 네. 이나연 센터가 견뎠어요. 네, 이나연 센터죠. 그렇죠. 키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타이밍 싸움에서 이나연 네. 선수가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트에는 신장이 188cm의 김수지의 공격을 또 키가 작은 황민경이 잡았잖아요. 네. 타이밍 싸움입니다. 호흡이 안 맞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개인 시간차 오른쪽으로 이동 공격 패턴이 여러 가지가 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치현 선수가 뒤로 뛰었을 때 황민경 선수가 그 사이로 들어가는 세트 플레이 사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황민경 선수가 앞쪽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인이 한번 바꿔줬을 때는 두세 번 서로 확인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한 번 더 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 줍니다. 앞으로 떴는데요. 원하이, 고유민 선수가 잘 버티고 있어요. 저리 쪽에 마야 득점. 네. 저희는 콜라라고 등록명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야 선수를 등록을 네. 했어요. 마야 선수 공격면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리시브에 가담을 하지 않는 뭐 전형적인 라이트 공격수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황민경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저 현대건설이 서브를 조금 더 강하게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강하게 서브가 잘 들어간다면 기업은행이 리시브가 완벽하게 버텨주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좀 흔들어가면서 본인들의 높이를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수비 부분에서 기업은행이 높을 것 같아도 좀 4위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세트당 28.3개 정도니까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한번 해볼 만한 수치입니다. 자, 짊어지고 볼 때렸습니다. 원하이의 공격. 받아올리는 고유민 넘어왔는데요. 세팅 됐습니다. 오픈. 네.
정시현 선수가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완벽하게 따라오지 않은 그 사이에 따라오는 사이가 빈 코스를 보고 코스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나이 선수가요. 이번 라운드 들어서면서 여유도 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볼을 서두르게 좀 치지 않는, 성급하게 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로막기 득점. 네. 김수지. 이다영 세터가 공격수만 보고 토스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속공을 한번 써볼까. 속공을 쓰는 건 나쁘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김수지 선수가 분명히 눈에 보였을 위치거든요. 네. 그렇다고 경기가 되는 게 아니야. 이도희 감독의 침착하게 잘 작전 거 해야 돼. 시간입니다. 시영아, 공격이 2명이면 얘한테 그냥 완명한 수지 맡기고 너는 이쪽으로 와. 어나 이쪽으로 오란 말이야. 긴 것보다는 만약에 얘를 붙였잖아? 그럼 저쪽에서 수지가 얘 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잖아. 근데 얘를 좀 짧은 거를 들려오게 하란 말이야. 너무 긴 것만 하지 말고. 긴 거가 오히려 수지가 다 들어간다. 초반부터 점수를 넉 점까지 주고 시작을 하면은 현대건설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우선 정시영 선수가 상대 공격수가 2명일 때는 김수지 선수를 놓고 늦게 따라오지 말고 일단 어나이 선수만 봐주라는 이야기고 네. 또 고유민 선수를 길게만 쓰지 말고는 좀 안쪽으로 당기는 끌어 들어오면서 시간차 공격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김희진은 15득점, 공격 성공률이 62%. 금연전이 견뎠고요. 타임버. 유어브로킹. 마지막에는 떨어집니다. 네. 그나마 고유민 선수가 이렇게 득점해주면은 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분산이 되는 거죠. 득점이 같은 득점이라 하더라도 한쪽에서 오른쪽에서만 나오는 득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김희진 선수가 좀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네. 서울점 차이. 고혜림 성공 득점. 네. 그렇죠. 김수희 선수 뒤쪽으로 가는 플레이는 상대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나연 세터의 특성상 세트 초반에 김수희 선수를 하나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긴 이동 공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경기 직전에 남지현 코치에게 누가 가장 그 팀에서 멘탈이 좋냐고 물어보니까 단연 김수희 선수가 멘탈이 가장 좋다고 그런 설명을 해줬죠. 진영이 좋은 선수예요. 마야. 좋습니다. 마야 선수는 오늘 첫 경기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 범실도 이 정도면 서브 범실이 좀 많았지만 그러니까요. 괜찮고요. 성공률도 나쁘지 않고 오늘 블로킹 서브 득점도 있습니다. 베키가 경기당 평균 14득점을 했는데 오늘 마야 선수는 벌써 뭐 18득점이니까 훨씬 좋은 득점이죠. 자, 길게 성공입니다. 못 잡는 공입니다. 일단 팔을 뻗어서 긴 코스에 있지 않았고 선수들이 수비 위치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거의 라인 쪽에 꽂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5분 자리 깊숙하게 코너 쪽이니까 저 자리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막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지금 위치에서는 위치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점수 4대6. 마야의 서브, 짧은 목적 서브 어렵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가로막기 양효진. 네. 오늘 어나이 선수한테 지금 코스를 계속 당한 양효진 선수인데 사실 2세트 끝나고 벤치에서 계속 이도희 감독과 어나이 코스에 대해서 블로킹 손모양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완벽하게 대각 코스를 차단했습니다. 이번 시즌 블로킹 부분 1위를 달고 있는 양효진 선수. 블로킹 상만 5번을 받았던 양효진 아니겠습니까? 5대6. 자, 짧게 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서브가 좋았습니다. 그대로 3단 갑니다. 반대편은 현대건설 브레이크아웃 득점. 마야. 지금 비교적 균형이 맞는 득점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마야 선수 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제 양효진 선수가 성공률을 올리기 시작했고 또 장점인 블로킹이 살아나고 있고 지금 후위까지 이제 짜임새가 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따낸 세트가 단 4세트. 그러니까 마야 선수 들어왔으니까 이제 분위기 좀 바꿔봐야 되겠죠. 현대건설 6대6 동점. RBK 기업은행 어나이 성공.
그러니까 이번 시즌 기업은행이 좋은 것이 이런 네. 대목이에요. 그렇습니다. 길게 끄지 않고 지금은 또 염혜선 센터가 들어오면서 잘 올려줬고 지금 어나이 선수가 뭐 코스를 바꿔가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각적으로 때려주려고 아주 대놓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하위권에 처져 있을 때도 다른 팀의 감독들이 기업은행은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는데 지금 벌써 2위예요. 지금 2위를 교대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박승미가 알아차립니다. 자, 코에린 맞지 않았어요. 미끄러졌네요. 네, 범실. 고혜린 선수가 1세트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2세트에는 좀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세트에 4득점, 지난 2세트에 1득점. 이번 세트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고혜린 선수입니다. 7대7 동점. 고유민에서 박상민. 고위 공격 득점 터치아웃됐습니다. 오늘 염혜선 센터와 어나이 선수의 호흡이 좋습니다. 점수 8대7로 IBK 기업은행이 한 점을 앞서고 있는 수원체육관.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다른 생각 대방건설. 시즌 중에 경기 중에 선수들과 감독, 구단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자, 리시브와 디그 이후에 반격 성공률을 보시면 IBK 기업은행이 상당히 앞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은 백기 선수를 보내고 그리고 마야 선수라고 하는 새로운 카드를 영입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팀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야 선수가 잘해주고는 있는데 확실히 이 공격 쪽에서 어떻게든 이제 육안으로 보이기에도 좀 시원시원한 공격이 나오기도 했고요. 리시브 이후에 바로 끝내주는 공격은 되는데 이제 디그 이후에를 좀 더 올려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른 선수들도 좀 같이 올라와줘야겠죠. 특히나 지난 1세트 이후에 리시브 이후의 공격 성공률이 확실히 마야 선수의 영입 효과가 기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대체입니다. 거의 근접전입니다. 자, 지금 코스를 잘 막았고요. 워낙 예쁘게 공격. 마야가 지금 수비 받아냈습니다. 뜹니다. 네. 자, 긴 코스로 득점. 그렇죠. 양효진 선수의 성공률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트에는 성공률이 양효진 선수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속공이 아닌 시간차 공격으로 오히려 높은 공격을 책임을 져주면서 지금 한 번은 코너 쪽으로 지금은 아예 그냥 중앙 쪽으로 블로킹 피하지 않고 그냥 중앙으로 가는 모습이죠. 정수영 선수와 이다영 선수 전리쪽에 올라와 있고요.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양효진 선수인데 이럴 때 한 번 욕심을 내보면 하거든요. 길게 줍니다. 박상미가 어렵게 잡습니다. 고예림. 아하, 잡아야 되는 공이에요. 자, 지금은 위치는 지켰는데 수비 미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본인의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황민경 선수가 앞에 있으면서 앞에서 약간 받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폼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점수 9대8. 강력한 강성. 성공. 깔끔한데요. 다른 선수 이용하면서 확실히 이 점수 때는 끊고 가야 돼야 될 때는 믿는 선수가 마야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마야 선수 쪽으로 잘 뽑아주고 있고요. 확실한 것은 피치 싸움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숙자 위원의 설명대로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박상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데요. 브로커를 따돌면서 황민경 쪽으로 공격하고 있는 기업은행. 최대한 좀 낮은 쪽 블로킹에 대해서는 센터는 항상 낮은 쪽에 있는 코스로 돌아가는데 김민희 선수는 지금은 이제 황민경 선수가 있는 라이트 쪽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차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IBK 기업은행 10대9로 한 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예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 어퍼. 좋아요.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는 왼쪽에서의 좀 파워가 더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그렇죠. 그렇죠. 이다영 선수도 앞쪽으로 쏴주는 토스가 더 안정적이면서 좀 스피드 있고 끈기 살다 보니까 마야 선수도 레프트 쪽에서의 성공률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로테이션 상황에서 현대건설은 더 많은 득점 좀 나와줘야 되겠고요. 자, 브로킹 가담 대각선의 득점. 하지만 오늘 타점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네. 오늘 김희진은 거의 맹비 선수급의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네. IBK 기업은행의 원정 팬들의 모습인데요. 공격 성공률이 70%까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11대 10입니다. 너무 높겠습니다. 마야. 자, 2단 올렸고요. 때립니다. 수비 좋아요. 자, 수비가 좋았습니다. 김현경 수비. 그리고 자, 마야는 네. 달랜다는 것이 달래지를 그렇죠. 못했습니다. 지금 김연경 선수의 이런 좋은 디그가 있을 때 현대건설이 득점으로 연결했다면 분위기는 두세 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의 수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을 던져서 지금은 정확하게 올렸잖아요. 네. 이단 연결을 조금만 더 안쪽으로 넣어줬어야 됐습니다. 점수는 2점 차입니다. 다시 한번 김연경, 이다영 왼쪽. 자, 받아올리는 김희진, 어나이가 자, 마야와 붙습니다. 쫓아갑니다. 됐어요. 자, 슈퍼 데이그. 공격 옵션은 많은데요. 네. 자, 지금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터치아웃 됐습니다만은. 네. 아, 김연전의 투지. 그렇습니다. 그냥 먹질 않네요. 끝까지 손을 대주는 모습이고 지금도 정말 잘 따라가줬고요. 그러니까 저런 헌신이 말이죠. 선수들에게 정말 에너지가 돼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분명히 작용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연결이 돼야지 그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2단을 김현준이 올려주고요. 받아올리는 IBK 기업은행. 자, 왼쪽에 페인트입니다. 마지막에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나이 선수가 강타, 연타를 섞어가면서 현대건설의 수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혜선 세터가 들어오면서 어나이 선수의 높이를 잘 살려주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맞았는데 이전에는 너무 높게만 생각하고 공의 스피드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네. 어나이 선수가 한참 기다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높이와 호흡 나쁘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를 조금 더 살려주면 좋은데요. 김효진의 에이스! 이번 시즌 11번째고 상대 경기 3번째 서브 득점의 김희진. 그렇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우선 오늘 김희진 선수가 타점도 잘 잡히고 컨디션이 좋은데 그게 더 잘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에 굉장히 힘을 빼면서 네. 유연하게 가볍게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브 부문 지금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예요. 지금도 좋은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브로킹 득점에 아니고요. 지금은 안고 떨어졌네요. 떨어졌네요. 안고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 자체는 좋았어요. 맞습니다. 지난 경기 때 블로킹을 정말 7개를 쓸어 담았던 네. 김수지 선수였거든요. 자, 본인의 최다 기록 타이였죠. 그렇죠. 네. 자, 정시영의 득점으로 정성희 득점. 자, 그리고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이영주인데요. 이영주가 지난 시즌에서 득점 좀 있었죠. 맞습니다. 네. 박상미, 오나이 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수비 좋아요. 이걸 살려요. 현대도 살립니다. 마야! 나이스 플레이예요. 마야 성공! 이영주 선수의 수비도 좋았고 이다영 선수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마야 선수에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올렸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이 박상미 선수의 수비도 좋았지만 이 상대 현대 수비도 좋았고 이 연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태 모드 나이스 플레이였어요. 그렇습니다. 12대 15. 염혜선 볼을 달래 때리고 있는데요. 자, 본인의 입맛대로 볼이 안 오는 모양입니다. 브라카운 만드는 네. 어나이 선수입니다. 자, 직선적으로 마야의 지금 오른손을 보고 강하게 볼을 쳐서 브라카운 득점으로 16대 12.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IBK 기업은행입니다. 수원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사람을 위한 집 함부로 지을 순 없습니다. 집에 대한 다른 생각 대방건설. 감독들의 가장 큰 숙제가 선수들의 퍼즐 맞추기라고 한다면은 자, 먼저
마야가 22득점, 아주 성공적인 데뷔전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나이 선수 23득점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요. 저는 김희진 선수를 좀 꼽고 싶습니다. 18득점이에요. 김희진 선수가 18득점도 18득점인데 우선 같은 18득점이라 하더라도 네. 성공률이 지금 70%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이게 잘해주고 있는 거고 네. 또 잘 되는 날은 선수들이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어깨에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김희진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 타점을 잡으면서 몸에 힘을 빼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나이 선수가 43%의 성공률, 김희진 선수가 70%의 성공률, 그리고 오늘 마야 선수는 46.5%니까 아주 성공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6대 12. 양효진이 득점을 하면서 현대건설이 일단 추격을 했는데 그 흐름이 일단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연매선에서 끝까지 볼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차. 어나이. 염혜선 선수가 들어오면서 어나이 선수와의 호흡이 좋다 보니까 지금 어나이 선수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고 있고 또 지금도 보세요. 공이 약간 짧았는데 양효진 선수와 마야 선수의 위치는 어나이 선수가 때리고 내려온 위치와 전혀 상관없는 오른쪽으로 더 가 있었거든요. 그 위치 선정부터 해줘야 됩니다. 이다현 센터가 올려주는 볼과 연매선이 올려주는 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나이가 좀 길어지면서 친 것 같아요. 터치아웃 네, 좋았습니다. 좋아요. 박상미의 어깨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마야의 득점. 지금 원블로킹으로 세트 플레이 굉장히 잘 빼줬고 대부분 직선 코스에 어나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직선 코스를 많이 가져가지 않았던 마야 선수거든요. 네. 아주 강력한 스파이크가 왔기 때문에 박상미가 몸으로 견뎌봤는데 지금은 터치아웃 됐습니다. 짧은 서브인데 지금 좋은 서브 들어왔어요. 자, 브로킹 됐고요. 어나이 그대로 넘기는 볼인데 어나이 선수가 이겼어요. 이기고 있었습니다. 어나이 선수가 이번 세트에도 8득점, 지난 1세트 9득점, 2세트 8득점, 이번 세트 8득점. 많은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어나이 선수. 그렇습니다. 확실히 연승 중인 팀의 분위기가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힘들만도 할 법한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경기를 하는데도 그러니까요. 이 연승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4연승을 한다면은 팀의 탄력이 굉장히 생기겠는데요. 네. 이제 라이트에 대한 호흡도 오늘 경기 초반보다는 경기를 치를수록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사실 18대 14 상황에서 오늘 경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면은 마야 선수와 이다영 세트의 호흡을 챙긴 것은 오늘 경기의 큰 소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야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해주니까 오늘 경기 괜찮습니다. 14대 18입니다. 자, 살리는군요. 그대로 다음 기회 드리고요. 자, 뒤로 한번 돌릴까요? 어떻습니까? 자, 반대를 씁니다. 김연경. 강타. 자, 어나이의 수비. 코에립의 공격은 바깥쪽 밀리지. 그러나 브레이크아웃 득점이라고 하는군요. 네. 19대 14.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주전 출장 기회를 많이 잡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더니 네. 이번 시즌에는 완벽하게 이제 본인 것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팀에서 본인 자리가 본인이 해야 되는 자리로 좀 만드는 것 같죠. 그렇죠. 19대 14. 계속해서 서브 김연경 받고요. 개인 시간차. 자, 길게 뽑아주면서 득점. 네. 그렇죠. 양효진 선수가 꼭 속공만이 아니고 속공을 잘하는 선수지만 시간차 공격으로 가져가는 성공률도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시브가 좀 안 되더라도 양효진의 개인 시간차 같은 것을 쓰면은 방법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양효진. 이번 시즌 지난 경기까지 서브 득점이 6득점으로 서브 득점 부분 10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좋은 서브 들어왔어요. 자, 좋았어요. 마야 볼을 달랬고요. 들어왔습니다. 안쪽. 네. 어나의 공격 깨끗합니다. 김민 선수가 2단 연결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올리는데 사실 이렇게 공이 높게 뛰면
오버토스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더토스를 했는데 네. 정확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더블 컨택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정을 높이 보니까 올랐으니까요. 있습니다. 네. 2단 패스 페인팅의 이다영 세터. 이다영 세터는 뭐 공격형 세터이기 때문에 네. 그 세터의 신장이 크고 공격형 또는 점프 토스를 잘해주는 선수들에게는 지금처럼 리시브를 전일 때 마음껏 밀어줘도 괜찮습니다. 이다영 선수가요 후위 공격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그런 세터는 맞아요. 공격 자체를 잘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공격수를 시키는 것도 못하겠다라고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네. 3명이 떴습니다. 다시 한번 김현전이 올리고요. 자 마야 2명 뜹니다. 브로킹. 다시 한번. 자 이동을 했고요. 김현정 세팅이 되나요? 오른쪽에 마야. 그러나 지금은 이다영 세터가 좀 급했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올려줬어야 됐는데 너무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토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네. 점프 토스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어요. 세트 플레이가 아니면은 그냥 낮춰서 정확하게 높게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그렇죠. 좀 연결을 네. 하려는 연결 상황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김혜진 선수의 브로킹 득점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가로막힙니다. 염혜선과 김희진 같이 떴는데요. 네, 공이 짧았고요. 서비스가 안 됐을 때는 다영이한테 무조건 맡기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선수 옆에 누가 됐던지 간에 연결해줘. 정확도가 떨어지잖아. 대단히 바깥으로 뜨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해줘. 알았지? 네네. 안 돼? 방금 전에 공식 기록은 김희진 선수의 브로킹 득점이 되면서 김희진은 오늘 브로킹 득점으로만 5득점을 챙겼고요. 본인의 개인 20득점을 올렸습니다. 김희진의 최다 브로킹 득점이 6개, 오늘 브로킹만 5개. 김희진의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는 또 김수지 선수가 많은 블로킹을 잡아내더니 네. 오늘은 또 중앙에서 김희진 선수가 돌아가면서 이 블로킹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브로킹 부분 기업은행이 3위, 세트당 2.15개를 하고 있는데 마야 직선, 원아이는 역시 직선 턴차웃 떴습니다. 그렇죠. 블로킹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높이였기 때문에 네. 직선으로 뭐 마음껏 때리는 모습이고 직선, 대각 코스가 오늘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언아입니다. 원아이 선수가 지난 경기까지 경기당 평균 31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40.4%, 점유율도 46% 가까이 책임지는 선수인데요. 많은 득점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멈추는 좀 아쉽죠? 그렇죠. 서로 사인을 분명히 크게 해줘야 되고 앞에 있는 선수는 뒤에 있는 선수가 보이지 않고 뒤에서 하려는 선수는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뒤에 있는 선수가 피해주거나 아니면 사인을 좀 더 크게 해줘야겠죠. 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IBK 기업은행 4연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구연패의 수령에 빠질지도 모르는 현대건설. 네. 마야 성공. 좋습니다. 네. 마야 선수는 이번 세트에 9득점. 그래도 소득이 있다면은 마야 선수가 들어와서 팀의 분위기가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뚫어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야 선수를 또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조금씩 이제 정돈이 돼야겠죠, 코트가. 네. 출발이 좀 늦은 만큼 그만큼의 성과를 믿기를 바랍니다. 서브 포인트. 네. 황민경이 이번 시즌 서브 득점 부분 2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상대 경기에서만 3번째 서브 득점을 받고 있는 황민경, 윙킹 황민경. 황민경의 서브. 지금도 까다로운 서브 들어왔는데요. 코트 안쪽에 떨어지면서 센스 있게 처리 잘해줬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화성 IBK 기업은행이 지난 1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2라운드 경기에서도 세터스코어 3대0으로 현대건설을 잡아내면서 소중한 승점 4억점을 챙기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이 사실 오늘 현대건설이 마야라는 선수를 새로 이제 데리고 같이 처음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긴장을 했을 만도 하거든요. 하지만 선수들의 컨디션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마야 선수는 V리그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25득점의 공격 성공률이 45%. 개인 기록으로는 나무랄 데 없어요. 그렇습니다. 터키 리그에서는 기본 뭐 성공률이 한 30% 중반대였는데 오늘 보여준 기록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다만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다른 부분에서 이제 수비하고 서로 엮이고 또 레프트 자리에 대한 이 짜임새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만들어 가야겠죠. 양팀 통틀어서 최다 득점은 어나이 선수가 27득점을 했었고요. 오늘 김민지 선수가 국내 최다 득점 20득점을 챙겼습니다. 3대 0이었고요. 공격에서 많은 차이가 났네요. 53대 39였고 블로킹 득점은 10대 7. 현대건설도 블로킹을 많이 잡았는데 서브 득점 2대 2. 범실 9개 대 10개. 결정적인 어나이와 김희진의 이 좌우 쌍포를 현대건설은 그 마야밖에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가운데서 김희진이 참 잘했죠. 그래서 범실이 2개밖에 없어요. 범실이 2개밖에 없고 블로킹이 5개, 뭐 서브 득점도 있었고 올 시즌에 김민진 선수가 이전까지는 최다 득점이 올 시즌은 18득점이었는데 오늘은 20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공격 성공률로 팀의 4연승을 이끈 김희진 선수를 조은지 아나운서가 직접 만나주시죠. IBK 기업은행 김희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연습 기간 줄고 컨디션이 참 좋아 보였는데요. 오늘은 블로킹을 5개까지 잡았습니다.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블로킹을 잡으려 욕심내는 것보다 일단 최대한 바운드를 시키고 좀 저희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또 이번 시즌 타점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타점을 이용한 공격이 참 잘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또 이 부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뭐 세게 때려도 1점이고요. 뭐 연타로 때려도 1점이냐고 그런 말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좀 빨리빨리 연타로 좀 많이 하자고 했는데 그게 좀 잘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맹활약을 펼쳤던 김희진 선수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이 고예림 선수도 그렇고요, 이번 시즌 함께하게 된 어나이 선수도 그렇고요, IBK 기업은행에 들어와서 참 폭풍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좀 IBK 기업은행에 가장 오래 있었던 김희진 선수가 볼 때 좀 이럴 수 있는 원동력 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IBK라는 팀 자체가 다들 강팀으로 알고 계셔서 그런지 선수들도 더 의욕 있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4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리그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좀 앞으로도 더 올라가겠다는 각오 한마디만 들려주시죠. 아직 2라운드 이제 막바지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남은 라운드 더 노력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진 선수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에 예쁘게 봐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군요. 여러분께 중계방송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GS칼텍스와 KGC 인삼공사의 경기, 이 경기도 참 기대가 되는데 2라운드 경기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저희가 서울 장중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 배구 팬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업은행의 최근 4연승 그리고 GS칼텍스의 경기가 있습니다만 1위권으로 올라선 이 경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우선 어나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잘해주는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기업은행이 이렇게 연승하는 이유는 이전 오늘 경기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들어온 박상미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한 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팀의 시너지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는데 김희진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고 했는데 20득점을 했네요. 네, 그렇죠. 사실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연습할 때 공격이 잘 될 때는 강하게 때리려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걸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많이 아프고 특히 감기 몸살 같은 걸렸을 때 선수들이 굉장히 힘을 빼고 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진 선수는 오늘 경기의 리듬을 한번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반대로 지금 9연패 늪에 빠지게 되는 수원 현대건설의 이도희 감독. 하지만 마야 선수가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좀 희망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오늘 패하기는 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코트의 분위기가 좀 밝아진 느낌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야 선수를 중심으로 이 다른 왼쪽에서의 활약이 더 필요하고 그 중간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맞춰지면서 짜임새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2라운드 마지막 경기로 준비된 팀이 인삼공사와의 경기가 남아있는 현대건설이고요. 반대로 흥국생명과의 2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IBK 기업은행
앞으로 두 팀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팀의 2라운드 경기는 보신 대로 3대0으로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숙자 해설위원, 캐스터 강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